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폐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1일 날 게시가 되었고요. 문제는 조사, 분석 및 연구개발 전문가 조치 이런 주제로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한 이유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답, 그렇죠? 예제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게 있어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은 딱 나와 있죠. 바로 한국개발연구원, KDI, 산업연구원, KIT,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라고 되어 있는데 다 일명 이제 싱크탱크라고 하죠. 싱크탱크. 그러니까 이제 머리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 정책이나 이런 계획, 플랜을 짜는 국가에서 만든 이 연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싱크탱크라고 하고요. 자, 싱크탱크는 답이 나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 답은 싱크탱크예요. 그렇죠? 이 머리들을 모아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그런 연구 조직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핵심은 싱크탱크가 아니라 자, 메세나, 클러스터, 거버넌스, 웰코스루 좀 연관성이 좀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저기 뭐 클러스터나 거버넌스 약간 있는데 뭐 메세나나 메르코스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뚱맞은 다른데 이제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기사 내용들을 많이 검색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자 하면 유튜브 보실 때 이제 누가 뭐 먹는 장면 뭐 이런 거 있죠? 막 먹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조금 이제 그 고리타분하다고 하는지 할 수 있겠지만 뭐 EBS 다큐멘터리 그렇죠? 다큐멘터리 스페셜, SBS 스페셜 그리고 뭐 KBS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건 안 보고 맨날 막 흘리면서 먹고 막 그냥 배 터지고 이런 것만 보시는데 그런 거 제발 보지 마시고 좀 시간이 나실 때마다 그렇죠? 특히 이제 EBS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큐멘터리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획 특집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거 자주 보시고 자꾸 읽으시고 자꾸 찾고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메세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다 들어는 봤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기억을 못해서 문제인 거지. 메세나라든지 클러스터, 거버넌스, 메리코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 뭐 이렇게 쓰고요. 산업연구원 그렇죠. 조세영 조세재정연구원 그다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되게 다 좋은 연구기관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꿈을 나는 한 연구원으로 한번 가볼까? 이제 그런 꿈을 가지셔도 괜찮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번 메세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세나는 기업이 사회 환원을 문화적인 그렇죠 예술적인 측면으로 하는 것을 이제 메세나라고 해요. 메세나. 로마에서 마에케나스라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들었다고 보고요. 뭐 대표적으로 체이스 맨하탄 뱅크의 그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기업 내지는 은행, 자본 이런 것들이 사회의 환원을 예술가를 지원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자 메세너라고 하죠. 메세나 그렇죠. 자, 메세나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메세나는 예술, 뭐 문화, 뭐 미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음악가들, 유명한 화가들, 음악가들 중세 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럼 항상 뒤에 누가 있어요? 뭐 무슨 공작, 무슨 백작, 뭐 후작, 남작이 뭐 후원가가 되어 이런 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메세나 운동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클러스터인데 클러스터는 정의가 접점이라는 뜻이에요. 접점. 그렇죠? 접점. 뭔가 묶인다는 뜻이죠. 그럼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것 단어 중에 여러분들 우리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실리콘밸리.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테헤란밸리. 밸리 다 있어요. 실리콘밸리, 테헤란밸리 하게 되면 뭔가 IT 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거. 그렇죠. IT 기업이 모여 있는 것을 실리콘밸리, 테헤란밸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대전에 뭐 대덕밸리도 있고요.
그 여러분들 그 일산 저쪽 뭐 파주 쪽 가게 되면 무슨 그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마을이 있죠.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렇게 모여 있어서 모여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 근처 그 집단 그죠? 그곳에서 모여서 서로 간에 피드백도 주고받고 하면서 더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클러스터라고 하죠. 클러스터.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실리콘밸리, 테헤란밸리, 대덕밸리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거버넌스 여러분들 거버먼트 정부란 뜻인데요. 그렇죠? 거버먼트가 정부란 뜻이에요. 근데 거버넌스는 뭔데요? 과거에는 주로 어떤 국가의 경제적인 이런 정책적인 것을 측면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는 주로 정부가 앞장서서 나섰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정부도 참여를 하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그다음에 사회 그렇죠? 단체, 민간 비영리 단체 NGO 이런 것들,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NGO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교류하면서 협력하면서 머리를 맞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바로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메르코스루라고 해요. 메르코스루. 메르코스루 하는데 그럼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자, 메르코스루는 무엇인가요? 하게 되면 남미 공동 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남미 공동 시장. 우리가 보통 공동 시장, 커먼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에 있었죠. EU. 그러니까 현재 EU의 이전 단계. 같은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EU는 훨씬 더 강력하게 묶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통화까지. 그래서 마지막 남은 어떤 하나의 EU의 하나의 대통령, 하나의 수상, 하나의 외무직 이런 것만 이제 완벽하게 구축하면 되는데 아직 약간 이제 좀 약간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나라는 나는 그만할래 튕겨져 나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남미에는 유럽에는 EU가 있고 그렇죠. 북미에는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에 나프타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아시아는 아펙 그렇죠. 아세안도 있고 이렇게 묶이는 경제 체제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또 남미에서는 대표적인 게 바로 메르코스르라는 남미 공동 시장을 의미하고요. 초창기 시작할 때는 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처음에 이제 초창기 창립 멤버였어요. 1991년도에.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2005년에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준회원국, 준가입국으로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이 지금 이 남미 공동시장의 이제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 EU, 유러피언 유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합의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경제 동맹체에서 ECC에서 EC에서 커먼 마켓에서 막 발전해 오면서 이제 좀 완벽하게 우리가 EU라는 유러피언 유니언이라는 국제 경제 동맹체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제 12개국이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28개국까지 성장을 했다가 그러니까 2020년 1월 31일 날 영국 그렇죠. 영국이 이제 우리는 따로 나갈래 그래서 영국이 나가는 사건을 우리가 브렉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영국이 넥시트에 나갔고 현재는 27개국이 모여 있고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독일이라고 봐요. 그렇죠. 독일이 가장 주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2007년, 2008년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죠. 이제 또 그보다 이전에 좀 이제 큰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바로 우리가 피그스라고 해요. 피그스. 자, 피그스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이 이후의 국가들 중에 모든 국가가 독일만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가 프랑스만큼 잘 사는 게 아니라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경제적 그 글로벌 그러니까 금융 위기에
맞닥뜨려서 경제적 위기가 온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니고요. 자, PIGS. 자, 남부 유럽 국가들이죠. 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그죠? 그래서 이 네 나라를 피그스라고 하는데 약간 일명 이제 깐족거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돼지 이런 뜻이니까. 왜냐면 특히 첫 번째로 이제 나왔던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IMF로부터 그다음에 ECG, 그러니까 유럽은행으로부터 그다음 독일로부터 막대한 그 구제 금융 내지는 차관을 빌리면서 살아남으려고 많이 했는데, 워낙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 자본이 이제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좀 국민들에게 일명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서 뭐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고 다 무료고 하다 보니까 의료는 무료인데 가보면 엑스레이 찍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엑스레이만 찍는 병원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들이, 그렇죠? 뭐, 그렇죠? 그 CT라든지 MRI 이런 거를 막 찍어도 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 하향 편주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었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바로 피그스 국가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나프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처음에는 뭐 에어리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근데 이건 맞죠. 왜냐면 위에 캐나다, 중간에 미국, 아래에 멕시코 다 붙어 있으니까 에어리도 자유무역 지역도 괜찮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하고 뭐 교역할 일이 없죠. 일본도 안 붙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어리라는 표현보다는 협정, 그렇죠? 어그리먼트가, 그렇죠, 더 낫겠구나.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확고하게 이 남겨진 말은 이제 나프타 FTA는 에어리라는 표현보다는 어그리먼트라는 표현이 더 이제 협정으로 이제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프타 하게 되면 미국, 그렇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렇죠? 이제 이 세 나라가 나프타를 구성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작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미국의 자본, 캐피탈, 캐나다의, 그쵸, 천연자원 리소스, 거기에 막대한 풍부한 멕시코의 인력 자원이 합쳐지게 되면 정말 좋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자 했는데, 막상 지금쯤 와서 보니까 그럼 누가 가장 큰 이득, 그렇죠? 혜택을 보았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미국이 가장 큰 수혜, 그렇죠, 이익을 보게 된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렇죠?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자, 한국개발원, 산업연구원, 조세정연구원, 대인정치연구원, 이런 이 기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싱크탱크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그죠? 메세나가 무엇인지, 클러스터, 거버넌스, 메르코스루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